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의 소리 측과 애틀랜타 한인회 사이의 소송 관련 판사 재판이 오는 22일 귀넷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소리 측이 재판을 앞두고 법정 대리인을 교체함에 따라 재판 일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보도에 스티봉 기자입니다.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소리 측이 법정 대리인을 교체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귀넷 카운티 슈페리어 법원에서는 워런 데이비스 판사 주재로 원고 측인 시민의 소리 유진리, 한국명 이성철 씨와 피고 측인 애틀랜타 한인회와 선관위의 소송 심리가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유진리 씨의 법정 대리인은 이유업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22일 법정 예고된 재판에서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은 매튜 홀링스워스 변호사로 교체됐습니다. 홀링스워스는 2013년 펜실베니아 주립대 디킨스 로스쿨을 졸업한 후 2016년부터 개인상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2일 재판을 앞두고 원고 측 변호사가 교체됨에 따라 재판 일자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정된 날짜에 재판이 열릴지 아니면 추후로 연기될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22일 예고된 판사 재판과 관련 귀넷 슈페리어 법원 측은 재판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부모와 함께 불법 입국한 자녀들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카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했는데요. 오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연방 대법원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5대4의 의결로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4명의 진보계 대법관이 폐지를 반대했고 4명의 보수계 대법관이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다카는 부모와 함께 불법 입국한 자녀가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을 면하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록 다르게 생기고 출신지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이상이 우리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끔찍한 결정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고 보수 진영은 얼굴에 샷건을 맞은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법관들을 바꿔야 한다며 보수 진영인 대법관 후보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많은 다카 수혜자들이 숨을 돌렸지만 다카 폐지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트위터를 통해 다시 다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11월 대선 전에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AAJ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의회가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미국 전역의 10개의 주에서 7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 내 확진 환자가 26,071명 늘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월도미터의 18일 오후 3시 40분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25만 1,888명, 누적 사망자는 12만 4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는 26,071명 늘었고 사망자는 809명 증가했습니다. CNN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0개 주에서 7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오리건, 오클라호마, 엘라베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주가 7일간 신규 확진 환자 평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신규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 숫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최다 신규 확진 환자 증가세를 보였던 캘리포니아주는 주 저녁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최다 확진 지역이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는 뉴욕주는 뉴욕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세가 심각한 플로리다주는 주내 중환자실 중 가용 분량이 25% 미만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오늘만 3,000건 이상의 신규 확진 환자를 보고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플로리다 주지사 등 일부 정치계에선 신규 확진 환자 증가가 검사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의 신규 확진 환자 증가는 단지 검사 확대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이매뉴얼 박사는 검사 때문에 환자 수가 소폭 증가할 수는 있지만 남부 지역에서 보이듯 확진 환자 수가 50에서 150%가량 증가하면 검사 때문이 아닌 지역사회 확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오늘인 18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6만 912명, 누적 사망자는 2,605명으로 24시간 새 조지아주의 확진 환자는 882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3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5,753명, 사망자 159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5,325명, 사망자 301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4,541명, 사망자 1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올해 연말로 만료 예정인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국제선이 비운항 조치됐고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됐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의 회고록의 주요 내용이 어제 언론에 다수 공개됐습니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비난하는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트위터에 끔찍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며 내가 했다는 어리석은 말의 다수는 내가 한 적이 없고 순전한 허구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병든 강아지 같은 존 볼턴이 자신이 해고당한 것에 대해 복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또다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